그 일본 말로 엮어는 이잖아이까. そこには私の詩純な歳月があったんだから、아 좋지 않느냐. 거기에는 나의 지순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나의 지순한 시절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좋지 않느냐. 네, 언제 발광 할머니 그러세요. 이제 그 구로부터의 그 한마디에 언제나 진정이 된다니까. 좋지 않냐. 긍정의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김시종 시인의 작품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사미 요코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大学の授業でたまたま本当に時間が空いて大学の講義入って、でそこでキム・シジョンさんの「化石の夏」っていう詩を読んだんです。でその時にキム・シジョンさんの「化石の夏」を読んだ時に私の中に映像がパッと浮かんできた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後炭化した種がそのオオニバスのそよぎとなってっていうところなんで、オオニバスって何千年も前にのハスでも芽吹くんですよね。何千年前に化石になった種からもパッと芽吹いた、そのなんか新聞記事もあったりした昔の眠ってるやつでもバッと芽吹くんですけれども、そことそのキム・シジョンさんの夢ともかけら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이후 김시종 시인의 작품을 하나하나 분석하던 아사미 요코 씨는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맞는다. 人生が180度変わった、もう世界がひっくり返ったような感じでした。自分がそれまで喫音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障害とかいろいろあって、ほとんど人と接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けれども、キム・シジョン先生この「化石の夏」によって言葉を与えられたっていう感覚で、本当に暗闇でとにかく光を求めて生きてきたけれども、キム・シジョンさんのその「化石の夏」がパッとその時はイメージとしては光だったんです。一筋の光だったんです。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내온 김시종 시인이 강연과 반전 시위까지 동참하자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본인들이 늘었다. 일본 시단에서는 김시종이라는 시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시를 쓰는 거죠. 일단 사회하고 그러면 현대시에서는 일본 사회를 비판하고 이런 시인들은 시단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시종 선생님은 자신을 일본 시단의 번외에 있는 작가다. 그러니까 아예 시인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작가다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누가 이제 김시종이라는 그런 시인의 시색에 열광하고 이게 뛰어난 문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냐 하면 시단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참다운 것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시라고 주장하는 김시종 시인. 일본 사회가 감추려 하는 이면을 시에 녹여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화답했다.ある種のこの背中の地図がね、今のところ一番大きな最近出てる詩集になるわけですけど、日本社会のこの背中とか、暗部とか日本社会がこう見ようとしない部分ですよね。でなんていうのかな、全く知らない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触れようとしない、そういうところにずっとこう光を当ててこられたと思うんですよね。その日本社会の中で周辺に置かれている人で、その中心はやっぱり在日だったわけですけど、
だけど在日だけではなくて日本人で周辺に置かれている人たちで、そういう人たちの声っていうのを言葉にしていくっていうすごく、やっぱり大事なことをされてきて、でそれとシジョンさん自身のこう人生の流れがかぶっ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やっぱりすごい詩人だなと思います。 김시종 시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김시종은 활동가입니다. 그러니까 김시종 활동가이고 김시종은 교육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시종은 문학자이기도 하죠. 전 그런 의미에서 김시종의 운동은 되게 여러 층에 있다고 생각해요. 1차적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그리고 제일조선인 사회 안에서의 어떤 위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맞서 싸우는 김시종이 있었겠죠. 근데 주로 그 김시종은 실패하는 김시종이었을 겁니다. 1차적 운동 속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걸 어떻게 되갚을까? 그래서 그한테는 좀 문학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차적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마다 그때 거기까지 못 가고 매번마다 뒷걸음질 치고 매번마다 후퇴한다 이런 감각이 있었을 그 사람에게 뭔가 사상의 영역에서라든가 정신의 영역에서라도 자신의 또 하나의 승부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의 다른 싸움을 이어가는 것, 그건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 실존적인 김시종이 전 운동가 김시종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やっぱりこうシジョンさんがその当時からずっと言われてたのは書かれない小説はないけれども書かれない詩はあるんだって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よね。シジョンさんがよく言われてたのは例えば広島でどこかの国が核実験をするたびに必ず座り込みをしている人で、そういう人のことをやっぱりこう詩を生きている人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る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人の生きている生きてこう言葉にはならない文字にはならないけど喉元まで言葉を使いさせている人。 세상 속 작은 목소리들을 담아 김시종의 시는 세상 곳곳에 퍼지고 있다. 틈새, 이 틈새라는 말이 딱 세상의 틈새 같은 분이다. 닫힌 세계의 틈새. 그 미라볼 같은 어떻게 보면 미라볼 같은 위에서 반짝반짝반짝하면은 아 청명이 맞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삶과 작품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과 김시종 시인의 시와 비평은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소용돌이로 겪은 고통을 시로 극복하고 경계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시인 김시종. 질문이 떠올랐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은 행복하셨는지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고 내 같이 움직이다 나만 살아남은 그 것들도 있어서 단순히 얘기는 못하지만은 제 의지하고 있는 것을 사고하는 것을 변색시키지 않고 살았다는 점에 행복합니다. 내를 그 지탱해 준 말과 저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일본 말로 했거든 이잖아이까. 조건에 어떠시노 시즌락 사이겠까 땅다가 아 좋지 않느냐. 거기에는 나의 지순한 시절이 있었으니까 거기에는 나의 지순한 시절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좋지 않느냐. 네, 언제 발광 할머니 그러세요. 이제
그 구로부터의 그 한마디가 언제나 진정이 된다니까. 좋지 않냐? 한 세기를 살아온 시인이 말한다. 온 마음을 다해 살아낸 시절이 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세상의 경계에서 불의를 향해 외치는 시인이자 스스로 한 편의 시가 되고자 했던 김시종. 이제 누군가의 시어가 되어 새로운 시로 쓰이길 그는 바라지 않았다.